자, 심택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심택이 53,300원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죠. 자,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좀 있는데, 자, 지금 주가가 왜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최근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금 AI, 이런 서버와 함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는 거죠. 이런 수요.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가 좀 나왔죠. 심택은 바로 지금 이런 FC 그리고 BGA 라는 서버용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지만 기판 기업들이 지금 먼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업황의 기대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아직 주가는 한 번에 상승을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우리가 기대감과 함께 매물 정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어디까지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심택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래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택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애매해 보인단 말이죠. 최근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멈춰있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 지금은 반대로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구조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속에 눌림을 좀 받고 있다는 건데 오늘 캔들을 보면 어때요? 위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린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위에서는 지금 매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매물을 받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가격을 두고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캔들은 보통 방향 전환의 직전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거래량을 좀 보시면 상승 구간을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이런 흐름을 좀 누가 만들고 있느냐 우리가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2만 주 이상의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가 기관들은 어땠습니까? 9천 주와 8천 주 각각의 이런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나 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 구간에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구간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하면서 매도를 적지 않게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기관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우리가 기간의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기간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인인데 자, 초록색 선 개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상승 추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기간이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관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유 비중을 높여가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인 비중을 높이는 구간을 2번이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주가에 대해서 이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결과적으로 이런 비중을 높이는 작업 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2차 랠리를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갈까요? 아니요.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상승을 했을 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 붙습니까? 따라 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구간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따라 붙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추격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의 상승에 같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기관들의 비중을 조절해요. 비중을 나간다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물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매도를 보일 때 다시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다시 비중을 높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지만 결과적으로 기관이 갖고 있는 기대값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기관과 같은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없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대값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좀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좀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움직임이 장중에 나와요. 특히나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입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날인 만큼 이런 때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할 때 이런 움직임을 좀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만큼은 기준점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리다 보니까 장중에 많이 놓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간단한데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작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상승을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이런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돼요. 그리고 매물대에 걸쳤을 때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일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중을 높일 때 작업이 수급의 질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가창에 매수세가 좀 쌓이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쌓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비중이 누구냐? 외인이냐? 기관이냐?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수급의 질을 판단해서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이라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탈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응에 대한 기준점까지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을 때 기준과 함께 이런 대응의 기준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계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런 기준점과 대응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렸는지 종목 3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가 왜 나옵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왜 나오는지 막연하게 우리가 뇌동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심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매출 흐름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1조 원 이상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나왔어요. 이거 단순하게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적인 이런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이제 심택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흐름만 보면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뭐냐? 기판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 어때요? 업황이 좋아지면 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지만, 업황이 조정이 나오면 얘네도 똑같이 매출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 AI, 이런 서버와 함께 고성능 반도체 시장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는요, 일반 PC, 이런 PC보다도 가격과 기술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고부가 가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기업은 단순하게 PCB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기판 기업으로 앞으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도 재무의 안정성이 점점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택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 기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AI, 이런 서버 시대에 다시 한번 성장 사이클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차트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은 성장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서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포기해야 될 구간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본전 심리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전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 기준 제가 분명하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준점이라던가 대응 타점 같은 것들을 무료로 실시간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